그녀는 올해 68, 평생 손끝이 빠른 재봉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손마디가 붓고 아침이면 손가락이 굳어 단추 하나 꿰매는 일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아파요. 그녀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식사 때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늘 먹던 대로요. 국, 밥, 김치, 고기 조금.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약 대신 식탁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먹고 매 끼니마다 삶은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기름은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달달한 과자 대신 체리 몇 알을 먹었죠. 2주쯤 지났을 때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손이 덜 붓네요. 한 달 뒤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3달 후엔 진통제를 끊어도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놀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먹던 음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관절을 살리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보호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이 바뀌자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관절통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닌 몸속 염증과 혈류의 문제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나이 탓이지 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관절통의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염증과 혈류장애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연골, 그리고 그 연골을 보호하는 윤활액,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세혈관이 노폐물과 염증 물질에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연골이 빠르게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물질들이 몸속에서 과도하게 분비될 때 그것이 관절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붓기와 통증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관절이 아픈 건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의 결과입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음식, 튀김, 가공육, 과도한 기름.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한겸 식품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관절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는 육류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겼지요. 식단을 바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채소 중심으로 바꾼 지 한 달 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인 CRP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관절통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염증,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음식이 약보다 먼저 작용하는지, 음식이 몸속 염증 신호를 어떻게 끄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약부터 찾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주사. 하지만 그 약들은 대부분 통증을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만 할 뿐 몸속 염증의 근본 원인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반면 음식은 천천히 작용하지만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염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음식은 근본을 고치는 치료제이고 약은 증상을 눌러주는 응급조치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산화 효소와 면역세포가 있죠. 이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같은 한겹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손상된 연골세포를 보호하며 미세혈류를 개선해 관절에 산소를 다시 공급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은 몸속의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C, E, 그리고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 반응의 불씨를 꺼줍니다. 이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약을 쓰지 않아도 몸의 통증이 완화되고 붓기와 열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통증 때문에 손을 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식단을 바꾸고 3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손이 덜 붓고 밤에 잠이 잘 와요.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확연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식탁 위의 한 끼가 약보다 더 강한 한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한겸 식품이자 관절의 천연 치료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한겸 식품 중 하나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처럼 기름이 풍부한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염증의 불을 끄는 자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대부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메가3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관절 내 붓기와 열감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 미세혈류를 개선하고 손상된 연골에 산소와 영양을 더 원활히 공급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절 내 윤활액이 줄어들어 움직일 때 뻣뻣하다,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때 오메가3는 연골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윤활액의 질을 개선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중 약 대신 음식으로 해보겠다며 매주 3번 점심에 고등어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계단 오를 때 덜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 CRP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순히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그건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 항생제이자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윤활제입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생선은 튀기거나 과하게 구우면 영양이 파괴되므로 소금 간을 줄이고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구우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바다의 생명력이 담긴 한 조각의 생선이 당신의 관절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토마토, 딸기, 체리 같은 붉은색 식품이 어떻게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 몸속에서는 이미 미세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의 불을 끄는 가장 강력한 색깔은 바로 이만지, 붉은색입니다. 토마토, 딸기, 체리 같은 붉은 과일과 채소는 관절을 지키는 항산화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관절 연골의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 유발 효소 COX2의 활동을 억제해 관절 주변의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즉, 이 붉은 식품들은 몸속에서 한겸 방패막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리는 자연 진통제라고 불립니다. 하루에 체리 10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지표 CRP 수치가 평균 2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딸기 속의 폴리페놀 또한 혈류를 개선해 관절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무릎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녁마다 작은 토마토 한 컵과 체리 몇 알을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해요. 약을 안 늘려도 괜찮네요. 붉은 식품을 섭취할 때의 팁은 신선함과 꾸준함입니다. 과즙이 많은 제철 과일일수록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높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익혀 먹을수록 리코펜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색의 변화가 당신의 관절 속을 달라지게 합니다. 하루 한 줌의 붉은색이 약보다 강한 한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또 하나의 음식, 두부콩의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절은 연골, 인대, 근육이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이 부위가 튼튼하려면 기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연골과 인대를 회복시키는 주원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두부와 콩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혈관을 막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식물성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관절 조직의 재생을 돕는 동시에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냅니다. 또한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윤활액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에게는 관절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는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고기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고기를 콩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점심마다 두부 반 모아 삶은 콩 한 줌을 추가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릎이 덜 뻣뻣하고 밤에 쑤시는 게 사라졌어요.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 뼈와 관절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염분이 적고 소화가 잘 되므로 하루 한 번 식단에 넣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고치는 재료입니다. 두부 한 모, 콩 한 줌이 당신의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절 염증을 진정시키는 또 하나의 녹색 약, 브로콜리, 양배추의 설포라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기관은 간입니다. 간은 염증, 유발 물질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죠. 하지만 간의 해독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오래 머물러 관절의 붓기와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녹색 채소들에는 설포라판, 술포라펜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몸속에 쌓인 염증 유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NRF2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몸이 스스로 염증을 진정시키도록 돕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무릎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에게 매일 식탁에 브로콜리를 한 줌 올리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반찬 대신 삶은 브로콜리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무릎이 덜 붓네요. 붓기가 줄어드니 통증도 줄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C와 K, 식이섬유가 풍부해 연골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관절 내 칼슘 침착을 조절해 뼈와 연골이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므로 살짝 데치거나 찜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이 작은 녹색 한 접시가 관절 속의 염증을 줄이고 간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자연의 한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절의 윤활유처럼 작용하는 건강지방,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윤활액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윤활액은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자연 윤활유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묽어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입니다. 이 두 식품은 건강한 지방의 왕이라 불릴 만큼 한겸 효과가 강력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 올레익 애시드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 COX2의 작용을 억제해 관절통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관절 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연골 세포를 보호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식물성 스테롤, 플랜트 스테롤 이 들어있어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추고 윤활액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와 대두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환자들의 무릎 통증이 3개월 후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은 몸에 안 좋은 줄 알고 다 끊었어요. 그 결과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프고 피부도 건조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부드러워졌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덜 아파요. 기름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름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관절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하루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아보카도 반 개.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관절을 윤활시키는 천연 약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한겸 음식으로 실제로 통증을 줄인 환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올해 69, 평생 약국보다 식당을 더 자주 찾던 분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진통제와 주사 치료를 이어갔지만 통증은 잠깐 줄었다가 다시 찾아와요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녀는 병원에서 약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음식이 약보다 낫다고요?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매주 2번 고등어나 연어를 굽고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두부를 곁들인 밥상, 저녁엔 토마토와 체리를 후식으로, 기름은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찐 음식과 생채소를 선택했습니다. 3주 후 진료실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아파요. 무릎이 덜 붓네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고 피부톤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3개월 뒤엔 진통제를 완전히 끊고도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젠 식탁이 제 약상자예요. 이 환자의 변화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식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의 염증을 끄고 회복을 돕는 메신저로 작용한 것이죠.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한 숟가락의 변화가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방해가 되는 관절 건강을 망치는 음식 3가지와 그 대체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의외로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줄이기만 해도 몸의 염증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1. 설탕과 단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몸속 염증의 불씨를 키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과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관절의 미세혈관을 자극합니다. 과자, 빵, 단 음료, 심지어 과일 주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을 줄이려면 과일은 통째로,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꿀 1스푼 정도로 충분합니다. 투트랜스 지방과 튀김류, 마가린, 가공크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조리하고 튀김보다는 찜구이, 삶기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특히 냉동식품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편리하지만 염분, 방부제, 질산염이 많아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런 음식은 관절뿐 아니라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대신 단백질은 삶은 달걀, 두부, 생선으로 보충하세요. 한 65세 남성 환자는 점심마다 소시지와 빵을 즐겼습니다. 그의 무릎은 늘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시지 대신 생선을 먹었더니 무릎이 편해졌어요. 결국 음식은 좋은 것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염증은 누적된 결과이자 나쁜 식습관의 흔적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줄이세요. 당, 튀김, 가공육, 이 3가지를 멀리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한눈에 정리한 하루 한 겸 밥상 루틴 다이온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최고의 치료실이 될 것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단순한 루틴입니다. 아래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낮추는 하루 한 겸 밥상 예시입니다. 이 식단은 맛과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몸의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침 017-910-81 따뜻한 물 1컵으로 몸을 깨우고 현미밥 플러스 구운 연어 or 고등어 한 조각 삶은 브로콜리 플러스 방울토마토 플러스 두부 반, 모 블랙커피 대신 보리차 또는 녹차 한 잔 효과, 오메가3와 비타민C, 단백질의 조합으로 밤새 쌓인 염증을 완화하고 하루 에너지를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점심 십청가어 십산사 통곡물밥 플러스 닭가슴살 오이 두부조림 양배추 당근 시금치 나물미역국 올 맑은 된장국 후식으로 딸기 체리 등 붉은색 과일 4-5개 효과 항산화 폴리페놀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과 염증 반응을 억제해 오후 피로를 줄여줍니다. 저녁 18층 콜림토기우 올리브 오일로 볶은 채소 플러스 두부 샐러드 삶은 고등어 오아우 아보카도 반개 고염식 대신 천일염 한 꼬집으로 간 조절 저녁 후 1분간 가벼운 산책 효과 혈류 개선 플러스 관절, 윤활 플러스 수면 중 염증 억제 밤새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간식 보충 팁 간식이 필요할 땐 견과류 한 줌 또는 따뜻한 허브차 물은 하루 1.25리 2일 충분히 섭취 튀김, 단 음료, 빵, 소시지는 가급적 피하세요. 한 71세 여성 환자는 이 식단을 2달간 실천했습니다. 예전엔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바로 아팠는데 지금은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녀의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낮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 그 안에 한 숟가락이 약보다 강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으며 몸은 음식을 기억한다. 는 메시지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몸을 잠시 도와주지만 음식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가르쳐줍니다. 관절이 아픈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속의 염증, 막힌 혈류, 피로한 세포가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잠시 진통제로 눌러서는 결코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탁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먹는 한 끼의 생선, 한 컵의 브로콜리,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며 세포에게 이제 회복하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한 번 시작되면 꾸준히 쌓입니다. 그게 바로 음식의 힘이자 자연 치유의 본질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줄이고 밥상을 바꾼 뒤로 계단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의 몸은 의사가 아니라 그의 식탁이 고쳐주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천천히 회복하고 나쁜 것을 주면 조용히 고통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이 치료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브로콜리 한 송이, 생선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약보다 강한 건 음식이고 음식보다 오래가는 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통증은 사라지고 당신의 관절은 다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